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일보 최주연 기자와 계곡 익사 사건이 벌어진 2019년 6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저희 단독 영상들 보면 아주 계획적인 것 같은 정황들이 보이는데요. 하나씩 네네. 뜯어봅시다. 네. 사건 발생 그 전날부터 살펴봐야 된다면서요? 네, 윤 씨가 숨지기 전날이죠. 그러니까 2019년 6월 29일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씨는 현재는 공개 수배범인 이 조연수로부터 당시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이 다음 날에 이은혜와 조연수 그리고 피해자를 포함한 7명이 함께 가평으로 놀러 가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용소계곡에 도착한 뒤에 다이빙과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8시 20분쯤 윤 씨가 다이빙을 한 뒤 결국에는 물에 빠져 숨진 겁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정 속에서 윤 씨는 영문도 모르고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사고 발생 시간은 대략 8시 20분인데 네. 저희 취재팀이 확보한 영상은 그 5시간 전 상황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핵심 장면, 결국에는 오후 6시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일행들이 계곡에서 다이빙하는 모습과 또 피해자 윤 씨가 튜브에 타고 있는 영상인데 앞에 리포트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하나씩 따져보면요. 결국 첫 번째 영상을 보면은 절벽에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조연수입니다. 겁없이 물에 몸을 막 던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 모습을 물을 무서워했었던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연수가 피해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미리 다이빙 시범을 여러 차례 보인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죠. 네, 자, 몇 분 뒤에 다른 상황도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다른 영상인데 피해자 윤 씨가 이 튜브에 올라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조연수와 또 다른 공범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모 씨가 다가가서 이 튜브를 아주 강하게 반복적으로 위아래로 흔들어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 최소 20분가량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단 물속에서는 이 튜브에 의존하고 있는 윤 씨의 모습, 그리고 일행들의 괴롭힘이나 강요에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사건 발생 시점으로 돌아와 보죠. 예. 오후 8시가 넘어서 결국 피해자가 물속에서 이제 물에 뛰어내려서 네. 이제 사망을 하는데 네. 당시 상황은 어땠던 겁니까? 이 사실 다이빙을 하기에 오후 8시라는 시각은 결코 빠르지도 않고요. 전혀 늦은 시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말 저녁 시간대, 그것도 이 깊은 계곡 인근은 생각보다 어둡고 서늘했을 가능성도 높은데 당시 일몰 시간이 7시 55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윤 씨가 뛰어내린 절벽을 살펴보면은 이 높이가 4m 정도, 그리고 수심은 3m가 넘습니다. 윤 씨 키가 172cm였거든요. 그리고 그 근방 반경이 한 6m가량 된 것을 감안했었을 때 결코 윤 씨가 물에 빠진 다음에 혼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영을 잘 못하는 윤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 수영을 못하면 예. 뛰어내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누가 민 정황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네, 뒤에서 민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윤 씨가 직접 물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과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행들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냐? 다이빙을 마지막으로 제안한 사람이 이은혜였다. 이 진술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나는 안 뛰겠다라고 말을 하자 이은혜가 그럼 내가 대신 뛰겠다라는 취지로 이 독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연수나 일행들도 차례대로 다이빙을 하면서 결국에는 입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뛰어내리더라도요, 만약에 일행이 있었으면 구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당시 현장에 정확히 몇 명이 있었던 건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요, 오후 8시라는 시간을 감안했었을 때 현장에는, 이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고요. 일행 역시도 아주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용소계곡을 찾았던 7명 중에서 2명은 사건 당시에 현장에 없었던 것인데 이은혜가 일행 2명을 갑자기 어디론가 보낸 것입니다.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차에 가서 잠시 쉬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남아있었던 4명 누구도 결국에는 피해자를 구하지 않았는데요. 이 중 한 명은 이은혜 조연수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확보한 또 다른 사진을 보면요. 이런 정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진, 이 계곡 근처에서 개를 안고 있는 여성이 보이는데 바로 이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을 보면요. 구명조끼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은혜가 일행에게 구명조끼 대신에 이 멀리 있는 구명추부를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조연수 등 일행들이 익사 상태까지 방치했다는 게 이 살인 혐의 적용 이유로 보입니다. 자, 이 모든 게 결국 이제 보험을 노린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예.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은혜와 조연수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보험 사기 혐의도 있고요. 실제로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조금 미묘합니다. 이은혜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 씨 명의로 사망 시 생명보험금 8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범행 시점이 2017년 8월 가입한 해당 보험의 계약 만료 4시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합동수사단을 꾸린 경찰과 검찰은 이 두 사람을 추적하는 한편 이 보험금이 핵심 범행 동기라고 보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빨리 신병부터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영 기자였습니다.